그래서 이 영끌이라는 이 용어가 최근에 그 수년간에 걸쳐서 이 강남에 집값이 많이 또 올라가고 서울 시내에서 또 지방으로까지 이렇게 많이 확산이 돼서 영끌이라는 이 단어가 새로운 어떤 생활 용어로 뿌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 있는 이 영끌 하신 분들도 보면은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이 영끌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 버리니까 현재로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영끌로 이득을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요즘에 시중에서는 이 영끌한 사람들이 밤잠을 못 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끌을 한 사람들의 어떤 유형을 보면은 뭐 영끌을 한다고 해가지고 종류가 이제 모두가 성공했다 또 모두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에서 영끌한 종류를 보면은 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민지라는 이 이름은 MZ세대죠. 우리 2030 세대의 민지야. 바로 이 금수저 영끌이 있고, 또 하나는 민지 친구 예로 들었습니다만은 흑수저 영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금수저 영끌이니 민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민지 친구인 흑수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2부에 걸쳐 가지고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민지, 금수저 영끌인 이분들은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70% 정도의 대출을 받고 또 20% 정도의 이제 신용을 쓰고 합치면은 90%의 대출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강남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대, 30대에서 15억이 넘어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신용 대출은 가능했지만은 이 영끌에서 대출은 거의 뭐 불가능했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 갭 투자 개념을 해서 전세를 끼고 이렇게 한 70% 정도 전세를 끼고 또 내 20%의 어떤 영끌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흑수저인 영끌 같은 경우는 이제 민지 친구의 개념이고, 민지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이 70%, 20% 이렇게 했지만은 어떤 금리가 인상이 되고 지금 정부에서 어떤 대출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이상 없는 그런 금수저 스타일의 영끌 타입입니다. 그런데 이 민지 같은 경우에는 영끌을 하는데 거의 이제 부모가 다 이제 해결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제 대학 등록금도 당연히 부모가 됐을 거고, 이제 회사를 취직을 했을 때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100% 저축에 들어갑니다. 또 100% 저축에 들어가고 거의 내 집 마련하다시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경영 수업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제 결혼을 한 30살 정도 해가지고 하면은 이미 내 집 마련은 돼버린 거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활비라든가 어떤 사교육비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부모를 의존해서 부모가 전액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탄 월급은 전액 100% 이제 저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시점이 됐을 경우에는 이미 내 집 마련의 개념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하는 경영자가 돼버리는 거죠. 또 이제 큰 집을 이전해가고 또 자녀 결혼할 때쯤 되면은 이미 자본가가 돼 있고, 자녀 결혼할 때쯤 되면은 내가 내 또 자식에게 어떻게 증리할 것인가 하는 이 계획을 이미 착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흑수저의 영끌하고 금수저의 영끌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외부적으로는 똑같아요. 이제 한 퇴직할 50대, 60대가 되면은 이세 증여가 시작이 되고 60대 정도가 되면은 이미 돈으로부터의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금수저에 대한 이 영끌이다 어떤 이 개념은 흑수저의 개념하고는 180도로 다른 그런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끌 개념에도 보면은 민지같이 거의 부모를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어떤 세금 관계, 그러니까 어떤 증여라든가 이제 돌아가시면 상속 관계 이런 문제만 걱정을 하면 되는 이 민지형 영끌족이 83%가 됩니다. 이 강남에서는. 그만큼 거의 다가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는 그런 재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민지 친구 같이 말 그대로 우리 베이비 부모 같이 흑수저 타입으로 자수성가하는 스타일은 따져보니까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자체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왜 그랬나 봤더니 이게 이제 아파트 가격의 추이도인데, 지금까지 시작해가지고 쭉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
아파트 가격 추이를 봤더니만은 결론은 우상향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버틴 사람이 승자다라는 답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 영끌 중에서도 민지 같은 스타일은 금수저죠. 뭐 오르락내리락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끝까지 보유하면은 내가 이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재산은 내 자식에게 물려줄, 또 증여를 해야 될 그런 재산이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는 큰 여념이 없는 거죠. 하나의 재산으로, 하나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또 내 2세, 3세에게 전달해주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느긋한 거죠.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라든가 아니면 민지 친구같이 자수성가하는 그러한 흑수저 타입하고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민지 스타일은 어떠냐면, 이 민주 친구가 이제 나중에 인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만은, 그 빙산의 일각이라 그럴까요? 우리 빙산이 있으면은 이 산 밑에는 크나큰 그보다 훨씬 더 몇 배가 큰 덩어리가 밑에 있다는 거죠. 돈이라는 것이 위에 있으면은 그 밑에는 민지의 어떤 금수저의 생활은 어떠냐면은 바로 이 월급이라든가 나오면은 100% 저축을 합니다. 생활비 전액을 부모에게 탔었습니다. 사교육비 전액을 부모에게 타서 자식에게 지불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외부의 70%는 융자나 아니면은 전세를 안고 있는 이 갭은 단지 부모로부터 SOS 쳐서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그 재산인데 단지 이것을 그대로 증여를 받는다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은 증여세,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바로 이런 거를 절세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편이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영끌로 개념은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90%까지 신용을 써서 저렇게까지 집을 마련한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금융사건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땅은, 강남에 있는 이 재산은 귀신도 파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 그 베이비 부모인 엄마, 아빠로부터 이거 인식해오고 또 어떤 학습 효과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민지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에 영끌로 강남 간 민지는 지금 했는데, 민지는 지금 아무 이상이 없이 재산 증식이 잘 되고 있다. 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